안녕하세요. 토요미스터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일본 오사카 최대의 번화가인 도톤보리. 여긴 오사카를 방문한 여행객이라면 반드시 들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도톤보리 중심가에 있는 대형 잡화점 빅카메라 센니치마의 점, 여길 보신 적 있을까요? 한국으로 치면 대형 하이마트 같은 곳이죠. 그렇다 보니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데 동시에 아주 기이한 소문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 앞 사거리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어딘가 낯선 이들이 자꾸 출몰한다는 이야기였죠. 목격자들이 한데 말하는 이 공통의 특징이 있는데 그들이 마치 과거에서 온 사람들처럼 지금과는 동떨어진 유행 지난 옷을 입고 심지어 계절감까지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격투기 선수로 유명한 추성훈 씨 역시 여기에서 겪은 일화를 방송에서 말한 적이 있는데 경험담에 따르면 추성훈 씨가 대낮에 넓게 펼쳐진 번화가 사거리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은 물론이고 건너편에도 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는데 그때 무심코 건너편에 있는 한 남성이 눈에 들어옵니다. 추성훈 씨는 이때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만약 귀신이 있다면 저렇게 생겼을까? 잠시 후 신호가 바뀌면서 사람들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건너편의 그 남성 역시 점차 추성훈 씨와 가까워졌죠. 그리고 잠시 후 그 남성이 추성훈 씨를 스쳐 지나가는 순간 그가 속삭였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이게 이해하고 보면 굉장히 소름 끼친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유독 이 장소에서 계속 기묘한 경험담이 이어지는 데는 어쩌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때는 지난 1972년. 도톤보리는 과거에도 여전히 오사카의 중심 지역이었고 그 한가운데는 센니치라는 유명 백화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958년에 개장한 이곳은 입지가 워낙 좋고 규모도 거대한 곳이었기 때문에 지난 10년 넘게 성황리에 영업 중이었는데요. 그러던 1972년 5월 13일 토요일, 이날은 백화점 전기공사가 있던 날입니다. 작업이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됐는데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워낙 손님이 많아서 이 백화점 내부가 여전히 혼잡했던 거예요. 결국 공사는 잠시 중단되었고 인부들은 이 백화점 영업이 다 끝나는 늦은 밤에 다시 전기공사를 마무리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폐점 시간인 9시가 넘어갔고 손님들이 모두 백화점을 빠져나간 채 인부들이 공사를 위해 내부로 들어서게 되죠. 그런데 이 샌니치 백화점에는 다른 곳에선 쉽게 찾지 못하는 특이한 게 있었는데 바로 건물 7층에 있는 나이트클럽. 그렇다 보면 백화점 영업은 끝났다 하더라도 여전히 건물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이트클럽이다 보니까 오히려 9시 이후부터 인파가 몰리는 것도 당연했죠. 어쨌든 인부들은 백화점 전기공사를 서둘러 진행을 했고 얼마 후인 저녁 10시 30분 3층에서 작업 중이던 한 인부가 심상치 않은 걸 발견합니다. 당시 높이 70cm, 폭 40cm가량의 검붉은 색의 불길이었어요. 이게 결코 작지 않은 크기로 불길이 막 흔들리고 있었는데요. 어라? 인부는 즉시 백화점 직원들에게 이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직원들이 소화기를 들고 달려왔죠. 그런데 이 불길이 발견된 3층은 여성복 매장이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불씨였지만 이 불길이 삽시간에 옷들을 태워가면서 빠르게 번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직원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에요. 즉시 백화점 전체에 화재 경보가 울렸습니다. 당시 6층에 있던 인부들은 건물 외벽의 와이어나 이 배관을 타고 급하게 지상으로 내려가면서 무사히 탈출에 성공했죠. 폐점 시간이었기 때문에 다행히 손님도 없었고 큰 사고로 번지지 않겠구나 싶었지만 딱 한 곳, 화재 소식을 듣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이 건물에서 유일하게 영업 중이던 7층 나이트클럽. 시끄러운 음악이 퍼져나왔을 거고 그것 때문에 외부 소리를 들을 수 없던 거죠.
나이트클럽은 그래도 당시에 마감 중이었다고 합니다. 11시에 영업을 종료할 예정이었는데 밤 10시 30분 안에는 여전히 막판 흥을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죠.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술을 마시고 웃고 떠드는 손님들, 그리고 마감을 준비하던 종업원들까지 그날 나이트클럽에는 손님 57명, 호스티스 78명, 종업원 35명, 밴드 10명, 댄서 1명까지 포함해서 총 181명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0시 36분, 처음으로 이 7층 쪽에서 화재를 눈치챈 사람은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려고 했던 나이트클럽의 한 종업원이었죠. 그는 지하 1층에서 나이트클럽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가던 중이었는데 문틈새로 연기가 흘러들어온 걸 목격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각에 화장실에 가려던 한 손님 역시 엘리베이터 쪽에서 흰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걸 감지하죠. 그리고 조금 후엔 여기서 일하고 있던 밴드 멤버 중 한 명도 천장에 흰 연기가 이렇게 몽글몽글 지는 걸 보면서 동료한테 불난 거 아니야? 라고 농담을 던지게 되는데요. 곧 이어서 환기구를 통해서 빠르게 연기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일단은 그 환기구에 좀 물을 뿌려가면서 연기를 잡아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죠. 단 5분 후인 10시 40분. 근처 119에 샌니치 백화점 화재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긴박한 상황과 다르게 7층에 있던 사람들은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고요.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 연기는 단순한 고장 때문이라고 치부합니다. 특히나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한 클럽 지배인은 생각보다 그렇게 연기가 많지 않은데 일단 좀 상황 지켜봅시다 라고 결정하고 말죠. 10시 42분. 같은 건물 백화점에서는 불길이 급속도로 퍼졌고요. 이젠 7층 나이트클럽에도 꽤 많은 양의 연기가 유입됩니다. 이제는 안에 있던 손님과 종업원 모두가 그 타는 냄새와 열기가 느껴질 정도였죠. 그러는 순간 사람들이 패닉에 빠집니다. 다들 엘리베이터로 달려가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미 거기에도 엄청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종업원 한 명이 안내방송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불이 난 것 같습니다. 침착하게 행동해주세요. 이런 당부가 있긴 했지만 안타깝게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는지는 안내되지 않았습니다. 10시 43분. 그 당시 실제 사진인데요. 소방대가 백화점에 도착을 해서 불을 진압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나이트클럽 특성상 굉장히 밀폐된 공간이었던 7층은 사실 불길보다도 다량의 그 매캐한 연기가 들어가게 되면서 사람들이 숨쉬기 어려워집니다. 결국 누군가가 참지 못하고 유리창을 깼고 구조를 요청했고요. 다른 사람들은 백화점 홀과 이어진 계단으로 일단 탈출을 시도해봅니다. 그런데 그 홀로 가려고 했지만 이 계단 역시 이미 연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더 많은 연기가 들어오면서 상황이 악화됩니다. 10시 45분. 종업원 한 명이 탈출구를 떠올렸습니다. 건물 6층과 이어진 간이 연결 통로인데 여긴 사실 폐쇄가 예정된 곳이어서 공사가 많이 진척되지 않은 곳이었죠. 그래서 기억상으로는 합판으로 된 칸막이가 쳐져 있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거길 부시고 통로를 뚫고 6층으로 대피가 가능할 걸로 보였죠. 종업원은 사람들을 그쪽으로 안내하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해보니까 이 통로를 가로막고 있는 건 합판이 아니라 단단한 콘크리트 벽이었습니다. 예상보다 공사가 더 많이 진행돼 있던 거죠. 여기가 유일한 탈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분명 혼란스러울 거고 판단력마저 흐려지면서 콘크리트 벽을 맨주먹으로 마구 두드렸다고 합니다. 10시 43분. 지배인이 생각을 했을 때 옥상으로 이어지는 계단 문을 열어서 사람들을 그쪽으로 대피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 출입구를 여는 순간 고여있던 연기와 열기가 그들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도 보이지 않고 너무 뜨거워서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7층에서 다른 곳으로 대피하는 건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이쯤 되니까 패닉에 빠진 몇몇 사람들이 무작정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기 시작합니다. 10시 49분, 정전이 됐고 클럽 내부가 암흑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극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서 소리를 지르고 여기저기 뛰어다녔고요. 그러다 막 서로 부딪혀서 부상을 입기도 하죠. 이후 10시 50분에서 10시 55분 사이 창문을 통해서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소방차가 분명 7층으로 사다리를 긴박하게 올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너무나 연기가 매캐하다 보니까 호흡곤란을 견디지 못하고 뛰어내리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건물 외벽을 타고 내려가다가 추락하기도 했죠. 정말 상상만 해도 아비규환입니다. 뉴스 카메라에 잡혔던 그 당시의 처참한 모습을 잠시 보시죠. 5月13日、大阪南の繁華街にある千日デパートビルが 사람들이 이제 밑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처참한 현장인데요. 7階のカバレー 사다리를 に 타고 キャット 내려온 ホステス 사람들도 が 있죠. 真剣剤から出る有毒ガスと煙に逃げ惑った。 당시 소방대는 바닥에 시트를 펼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을 살려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성공한 사람들은 소수였죠. 다들 구해달라고 울부짖고 있었고 그러다 뛰어내리고 있는 사람들의 비명소리까지. 소방관들은 필사적으로 구조작업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밤 11시 30분까지 약 50여 명만이 구조됩니다. 샌니치 화재 참사, 부상자 81명, 사망자 117명. 그 중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건물 내에서 사망한 사람들이 96명이나 됐고요. 투신이나 추락으로 사망한 사람 또한 21명이나 됐죠. 화마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는 여전히 원인 불명입니다. 하지만 단 1시간 만에 거칠게 내뿜은 이 불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본 역사상 최악의 화재 참사로 불리는 샌니치 백화점 화재 사건. 그런데 이후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나이트클럽이 겪은 이 생존의 아비규환 속에서 유일하게 거기서 혼자 탈출에 성공한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화재가 났던 10시 50분경 여기 종업원이었던 여성 A씨는 재빨리 손수건을 물에 적셔서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출퇴근할 때 지름길로 이용했던 비상계단으로 향했죠. 후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재난 시에는 그곳만이 유일한 비상 탈출구로 활용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혼자 탈출에 성공해요. 근데 궁금하죠? 왜 그 많은 직원들 중 그녀만 비상구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걸까요? 당시 일본의 비상구 표시는 이렇게 한자 등 표시가 전부였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한자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이렇게 한자 표시만으로는 비상구의 존재를 알아차리기 힘들었던 겁니다. 그렇다 보면 이 비상구가 어디인지 좀 더 쉽게 되어 있었더라면 이렇게 많은 인명을 잃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때를 계기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비상구 픽토그램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화재 이후 샌니치 백화점은 그냥 방치되다가 1980년이 되어서야 철거되었고 1984년 그 자리에 뿌랭땅 백화점이 새롭게 개장합니다. 하지만 워낙 비극적인 사고를 겪은 곳이어서 그런지 여기를 둘러싼 흉흉한 소문은 도저히 끊이지 않았죠. 일본의 한 네티즌에 따르면 비가 오던 날 우산을 쓰고 이 백화점 앞을 지나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유독 기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어보니까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우산을 쓰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다들 어두운 표정으로 어딘가를 향하는 듯 했는데 이 네티즌은 이상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들을 피해하면서 자기 갈 길을 가고 있었죠. 그러던 중 택시 한 대가 멈추더니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아니, 택시 탈 마음이 없는데 하고 거절했지만 기사가 막무가내로 그를 태우게 되죠.
왜 이러시냐는 성화를 부렸는데 이때 택시기사가 말합니다. 아니 당신 왜 아무도 없는 거리에서 사람들 피하는 것처럼 걷고 있어? 마치 환각에 빠진 듯 이곳 사거리에서는 갑자기 스산한 기분이 느껴지고 어딘가 분위기가 지금과는 맞지 않는 묘한, 게다가 한 명이 아닌 다수의 사람들이 목격되는 일이 상당히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워낙 그렇다 보니 이 백화점이 과거 옛날에서부터 터가 좋지 않았다는 소문도 있었죠. 에도 시대의 처형장이었다라는 소문. 심지어 그때 처형당한 사람의 수가 센니치 백화점 사망자 수와 일치한다는 다소 구체적이고 소름 돋는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흉흉한 스토리가 결국에는 뿌랭땅 백화점 운영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머지않아 백화점은 문을 닫았고 이후 2001년 그 자리에 대형 잡화점이 들어서면서 지금까지 운영 중입니다. 그곳에 가보면 북쪽 한켠에 작은 불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백화점 화재 참사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원혼을 달래주기 위해 이게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덕분일까요? 오늘날까지 잡화점은 경영에 큰 무리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쩌면 그 억울한 원혼들 그리고 이 주변을 맴도는 기묘한 이들은 어쩐지 사라지지 않고 있고 일본에서 계속 목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센니치 화재 참사와 관련된 괴담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